류춘아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프로그래밍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할 때 사용하는 반복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을 정의하고 또 반복문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반복할 내용을 while 반복문으로 만들어 보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차시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면요. 지난 차시에는 선택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조건문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if문, 또 if else문, 중첩 if문, if, elif, else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if문은 if 다음의 조건식이 참이 되는 경우에만 들어쓰기 한 문장이 처리가 되고요. else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if else문의 경우는 if 다음의 조건식이 참이면 if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처리하고 거짓이 되면은 else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처리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합니다. 또 조건식이 참인 경우 또는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 세부 조건을 더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중첩 if문을 사용하죠. if 또는 else 다음에 if else문을 중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선택지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처리할 때는 if, elif, else문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반복 문제를 코딩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복문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반복이라는 것은 동일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적인 일을 실수 없이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을 컴퓨터에게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몇 번을 반복할지와 같은 임의의 조건을 판단해서, 즉 조건이 참이면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이 반복 구조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을 판단해서 이 조건이 참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을 계속 수행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그 다음의 문장을 그만 반복하게 하는 이와 같은 반복 구조를 프로그래밍에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장을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복문을 다시 정의해 보면 동일한 작업을 특정 횟수만큼 또는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 처리하는 문장을 반복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요. 먼저 무엇을 반복할지의 반복할 내용을 알아야 하고요. 또 얼마나 반복할지의 반복을 제어할 조건을 파악한 후에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의 종류에는 while문과 for문이 있습니다. 이 while의 형식은 이와 같고요. for문의 형식은 이와 같은데요. 먼저 이번 차시에는 이 while문 위주로 살펴보고요. for문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반복문이 필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40명의 성적 처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학생 1명의 성적 처리하는 부분을 1회라고 한다면 40명에 대해서는 동일한 작업을 40번 반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20개 반에 대해서 성적 처리를 해야 한다면 같은 작업이 800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문구를 출력한다면 프린트 문장 이 한 문장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10번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10번 복사 붙여넣기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1000번, 10만 번으로 출력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장을 작성할 수가 없겠죠. 몇 번 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고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에서 while이나 for문과 같은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 문장을 1000번 출력하는 내용을 while문으로 작성한다면 이와 같고요. 또 for문으로 작성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코드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 부분을 이 조건식을 통해서 1000번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이와 같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처리하면 코드가 훨씬 더 단순 명확해지고요. 또
1000줄로 코드를 표현해야 할 것을 몇 줄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의 길이가 단축됩니다. 또 여기에서 1000 대신에 만약에 10으로 수정을 하고 다른 문장으로 변경한다면 이 다른 문장의 내용을 10번 출력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반복 횟수나 반복 내용 등을 수정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럼 while문의 형식을 살펴보고 문제에 직접 적용하여서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계속하는 조건 반복과 반복 횟수를 확인해서 반복하는 횟수 반복의 구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조건에 따라 반복을 계속하는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에 따라 반복을 계속하는 이 구조의 while문은 while 다음의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을 계속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금액이 될 때까지 저축을 하기 또는 정확한 패스워드가 입력될 때까지 패스워드를 계속 입력받기 또는 스탑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주행하기 또 합이 1000이 넘는 경우에 자연수 구하기 이와 같은 예제는 몇 번을 반복해야 할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와 같은 형식으로 while문을 사용하는데요. 이 while문의 형식과 또 동작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while문의 형식은 while 키워드와 함께 while 다음에 조건식이 오고 그리고 역시 콜론을 작성하고 그 다음 줄에 반복할 문장들을 작성을 합니다. 이때 이 반복할 문장들은 if문과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여야 하고요. 이 while문의 동작 순서를 살펴보면 while 다음의 조건식을 먼저 판단을 해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while 다음의 반복할 문장을 수행하고 그리고 다시 while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건식을 또 판단하고 또 이 조건식이 참이면 또 반복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더 이상 반복할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이 while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 문장을 계속 수행하는 이 구조가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반복을 하고 또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반복을 하는 이 형태가 동그라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반복문을 우리는 루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ile 루프, for 루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래의 예시 코드를 살펴보면요. 시그널에 늘 값을 주고 시그널 변수의 값이 스탑이 아닌 동안 다음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 안에서 보시면 주행을 하기를 출력하고 인풋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즉 인풋 받은 값이 스탑이 들어올 때까지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 과정은 조건식을 판단하고 이 반복할 내용을 수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조건식을 판단하고 그 다음 반복할 내용을 수행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인풋에서 시그널 값이 스탑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이 부분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어서 이제 while 반복문을 빠져나오고 멈추기가 출력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동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while문은 while 다음에 나오는 이 반복할 문장을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몇 번 반복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이죠. 이 조건식의 경우는 이 반복할 내용 안에서 값이 변경이 되고 언젠가는 얘가 거짓이 되어서 반복을 멈추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 반복 문장이 제어가 되는데요. 다음의 구조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while문을 사용하는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조로 while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는 인사를 3번 표현한다든지 또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계산한다든지 10개의 이름을 입력받는다든지 이와 같이 몇 번 반복할지 명확한 경우에는 이 구조로 while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페이지의 조건 반복의 while 구조에서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도록 만들어줄 변수를 하나 지정하여서 이 반복을 제어하는 구조인데요. 즉 변수를 사용해서 반복 횟수를 카운트하면서 원하는 반복 횟수가 될 때까지 반복하도록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는요, 반복을 카운트할 변수를 while문 이전에 먼저 초기화를 하고요. 이 변수의 조건식이 참이면 다음에 나오는 반복 문장을 수행하고, 또 이 변수를 while문 안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다시 while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건식을 판단하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또 반복을 하고 변수를 증감시키면서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이 초기값에서 변수의 값을 증감시키면서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 다음을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지정하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변수를 제어 변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동작 순서를 예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안녕이라는 문장을 3번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여기에서 3번이라는 반복 횟수를 지정할 변수 카운트를 사용해서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3보다가 작은 동안 이 문장을 출력을 합니다. while의 이 동작 순서를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카운트 변수의 변화와 또 while 조건식의 결과와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 수행이 되고 나면 카운트 변수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장이 수행이 되겠죠. 이때의 조건식은 현재의 카운트가 0이기 때문에 true가 되고, 참이면 다음에 3번, 4번 문장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이 수행이 되고 나면 안녕을 출력하고, 그 다음 4번 문장이 수행이 되고 나면 카운트 변수는 다시 하나 증가되어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은 다시 2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번 while문의 처음으로 가서 이때의 조건식은 현재 1이기 때문에 아직 true이고요. 그 다음 역시 안녕을 출력하고 또 카운트를 하고요. 카운트의 변수의 값은 2가 되고요. 다시 2번으로 올라가서 다시 수행이 되고 true가 되고, 참이기 때문에 다시 3번, 4번이 수행이 되어서 안녕이 출력되고 카운트는 3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true이기 때문에 다시 2번으로 올라가서 2번에 이 조건식을 판단합니다. 이때는 3이 3보다 작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서 더 이상 while문 내의 문장을 반복하지 않고 5번의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끝이라는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while문으로 해결할 때는 먼저 이 반복 횟수를 지정할 변수, 즉 제어 변수의 초기값을 주고, 이 변수의 값을 1씩 증가하면서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하도록, 이런 구조로 while문을 작성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while문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즉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하는 조건 반복과, 또 이와 같이 반복 횟수가 정해진 경우에 사용하는 횟수 반복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횟수 반복의 경우는 반복 횟수를 제어하는 이 제어 변수를 활용하면 1에서 n까지의 합이나 또는 정수의 값들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1에서 5까지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합은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값을 5까지 차곡차곡 누적해서 더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더한 결과를 합의 변수에 저장한다면 이 합은 0부터 시작해서 1을 더하고, 이 결과에다가 2를 더하고, 또 이 결과에다가 3을 더하고, 또 이 결과에다가 4를 더하면 10이 되고요. 또 이 결과에다가 5를 더하면 15가 되는, 결과값은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씩 증가하는 값을 현재 더한 값에다가 누적하는 이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1부터 1씩 증가하는 이 값을 변수 i에다가 저장한다면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은 합의 값에다가 1씩 증가하는 값을 계속 누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로 변경해 보면요. 합의 초기값은 0으로 주고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이 값은 변수 i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i가 1부터 조건은 5보다가 작은 동안 이 i의 값을 합에다가 누적을 하고요.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 내용은 합에다가 1씩 증가하는 이 i를 더하고
하나씩 증가하는 부분이 반복 내용이 되겠고요. 반복 조건은 i가 5보다 작은 동안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변수들의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i는 1부터 시작해서 조건식이 참인 동안 합을 더하고 그 다음에 i는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 반복에서는 i가 5일 때 보시면 i가 5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이 while의 조건식은 참이 되고요. 그때의 값을 이전의 합에다가 누적을 하고 그리고 i를 하나 증가시켜서 6이 됩니다. 그럼 다시 3번 문장으로 올라가서 while의 조건식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i가 6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서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6번 문장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반복할 내용이 i를 1씩 증가하면서 그 값을 합의 변수에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합과 i의 초기값이 없다면 이 4번, 5번의 연산은 오른쪽 연산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초기값이 없다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사용하기 전에 꼭 먼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초기값을 0으로 주로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횟수를 반복하는 예로 1에서 5까지의 합을 변수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였는데요. 이 코드에서 만약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이 방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서 이 5가 아니라 100으로만 수정을 하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 루프에서 이 변수, 제어 변수를 활용한다면 즉 1부터 n까지의 합이라든지 또 n의 배수의 합이라든지 홀수의 합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0부터 n 미만의 수에서 5의 배수의 합계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0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사용해서 각각이 5의 배수인지를 판단하고 5의 배수이면 합계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를 해야 하므로 그 반복 조건을 처리할 변수 i가 필요하고 또 n이라는 값은 입력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합계는 합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반복 조건은 i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n이 되면은 반복을 마치겠죠. 그리고 반복 내용은 각각의 i가 5의 배수이면 합하기입니다. 이 결과를 코드로 살펴보면 먼저 n을 입력을 받고 0부터 n 미만의 수에서 즉 i의 초기값은 0으로 시작을 하고요. 또 i를 1씩 증가하면서 n보다가 작은 동안 이 부분을 반복을 하죠. 그때 i가 5의 배수인 경우에는 합에다가 더하고 n을 1씩 증가하면서 i가 n이 되면은 더 이상 이 부분을 반복하지 않고 while 루프를 빠져나와서 5의 배수의 합을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while 반복문의 형식을 살펴보았고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하는 조건 반복 구조와 또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변수를 먼저 초기화하고 그 변수를 1씩 증가하면서 반복 횟수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또 몇 가지 활용 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제 코드로 while 반복문을 활용하여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는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n을 입력받아서 n 팩토리얼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1부터 n까지의 곱인데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역순으로 곱한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 순서는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변수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입력을 받고 팩토리얼 계산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럼 n은 정수로 입력을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인풋 받고 그 다음에 정수로 형 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n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1이 될 때까지 그 곱한 결과에다가 계속 곱합니다. 누적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누적 알고리즘은 더한 결과에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을 또 더하고죠. n 팩토리얼은 n의 값에 n-1을 곱하고 또 그 결과에 n-2를 곱하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1이 될 때까지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반복 내용은 팩토리얼 계산 결과를 팩트 변수에다가 저장한다면 팩트에다가 i를 곱하고 i를 일씩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도 n번을 반복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반복문의 경우이므로 반복 제어 변수를 먼저 초기화하고 또 조건식 i의 증감 이런 구조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의 초기값은 while 반복문 이전에 작성을 하고요. n 팩토리얼에서 n부터이므로 이 i의 초기값은 n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while의 조건식은 i가 1까지 곱함으로 i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즉 i를 1씩 줄여가며 0이 되면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서 반복 루프를 빠져나와 다음에 나오는 출력문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도 이 팩트의 수식은 이와 같이 오른쪽 연산이 먼저 수행이 되기 때문에 꼭 초기값을 while 반복문 이전에 주어야 하고요. 이때 연산은 곱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초기값을 1로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팩트는 1이라는 초기값을 변수 지정하는 부분에서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은 n값 여기에서는 7을 입력받아서 7에 대해서 반복 처리를 하여서 이렇게 연산 결과를 출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는 n 팩토리얼에 대한 팩트의 결과값은 이와 같고요. 네, 다음 예제는 0이 입력될 때까지 계속 입력받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0이 입력되면 그만 입력을 받고 그때 입력받은 결과에서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를 카운트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입력을 받으니까 반복 문제가 되겠고요. 반복할 내용은 성별을 입력받는 부분이 반복이죠. 그리고 이 성별이 남자이면은 남자를 카운트하고 또 여자이면 여자를 카운트하는 부분이 또 반복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 조건의 경우는 0이 입력되면은 그만 반복을 하니까 이때 입력되는 이 성별의 값이 0이 아닌 동안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식이 젠더 변수가 0이 아닌 동안이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자료는 성별을 입력받을 변수가 필요하겠고요. 또 반복문 안에서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를 카운트해서 결과를 출력해야 하니까 CNTM과 CNTF로 그 각각의 개수를 저장할 변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요.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반복 내용과 반복 조건에 따라서 코딩을 한다면 자, 결과는 자,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 먼저 변수의 초기화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입력받을 젠더 변수는 초기값은 문자열로 입력을 받으니까 널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 처리를 해야 되겠죠. 반복 처리를 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는 조건식은 젠더가 0이 아닌 동안 반복을 하죠. 지금은 횟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언제 반복을 그만둘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경우이고 0이 입력되면 그만 반복을 하는 경우이니까 조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이 while 다음에 조건식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복할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반복할 내용은 성별 입력하고 그 입력받은 값이 남자이면 남자의 개수를 카운트하고요. 그 다음에 여이면 여자의 카운트를 계산을 하고요. 남 또는 여가 아닌 경우에는 카운팅이 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패스라는 키워드를 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되는 변수 젠더의 값이 남자, 여자 아닌 경우 각각에 대해서 다른 처리를 하고 이 젠더의 변수에 0이 들어오면 이제 반복을 종료하고 while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이 프린트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저장된 남자의 개수와 여자의 개수를 출력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예제 코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코드 12-1에서는 반복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한 예제이고요. 12-2에서는 몇 번 반복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 차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이 반복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복문에 대하여 학습을 하였습니다. 파이썬의 반복문의 종류에는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while문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while문에서 몇 번 반복할지 모르는 경우,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하는 경우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while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while문으로 반복 횟수를 지정할 때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이 변수를 활용하여서 먼저 변수 초기화를 하고 또 반복 조건, 증감수식을 직접 표현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직 for문을 학습하기 이전이긴 하지만 반복 횟수가 명확한 경우에는 while문보다가 for문으로 구현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요. 몇 번 반복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고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while문을 사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따라서 for문과 while문 중에서 어떤 반복문을 사용해야 할지는 문제에 따라서 둘 중에 결정하여서 사용하면 되지만 코딩이 처음이고 개념을 익히는 과정에서는 while문으로도 횟수 반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차시에도 간단 퀴즈를 풀어보고 또 답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